안녕하세요. 더 나은 맘입니다. 오늘 영상은 내면 안에 울고 있는 나,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 안에 울고 있는 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성장 가운데서 우리의 권위자들에게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 또는 형제 자매, 친척,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고 자랍니다. 상처의 종류는 다 다양하지만 큰 틀로 우리 안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격려를 받고 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살았어야 됐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체험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상처받는 그 어린 시절에 그 어린 아이의 정서는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 상태로 여기 이미지에 있는 것처럼 쭈그리고 울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상처받은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도 자라지 못한 나의 정서는 계속 슬프고 울고 있죠. 그래서 성인이 된 나인데도 나도 모르게 분노하고 슬프고 외로워서 울부짖지만 왜 그런지 자신도 모르는 말과 행동이 불쑥불쑥 어린아이 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 채워지지 않는 사랑과 인정에 늘 고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속에서 아우성을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막 화를 내면서 실제로 말은 하지 않지만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인정해 달라니까 이러한 아우성을 한다는 거죠. 그러한 이유, 내 안에 울고 있는 나, 왜 울고 있는지, 왜 그렇게 쪼그리고 슬퍼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지만 우리는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살았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부모도 그러한 모델이 없었어요. 부모님의 그 엄마 아버지 그분들도 그러한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내림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는데요. 상처에는 두 가지 분류로 나눕니다. 외상 A타입과 B타입이 있는데요. A타입은 있었어야 했는데 없었던 거. 사랑받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격려받고, 스킨십. 우리가 하루에 4번을 안아주면 그럭저럭 살고 8번을 안아주면 가까스로 살고 12번을 안아주면 행복하게 산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부모님도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을 우리 양육하면서 그렇게 스킨십을 많이 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칭찬은 조금만 하고 못할 때는 형편없이 야단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자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것들도 상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상처의 결과는 감정의 정서의 균열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B타입은 없었어야 했는데 있었던 것, 없었어야 했는데 있었던 것, 폭력이죠. 폭력에는 뭐 신체 폭력도 있고요, 언어 폭력도 있고, 성폭력도 있고, 그 여러 가지 폭력이 있는데, 어, 어, 성폭력은 가족 간에도 근친상간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는 아이에게 어마어마한 상처인 거죠. 그리고 언어 폭력이라는 것은 막 화를 내면서 소리 지르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거죠. 버릇을 고치려고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에게는 굉장한 상처라는 거죠. 신체 폭력은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아빠 군인이 있었는데 그 아빠는 아이를 사랑한다, 아이가 잘 되라는 뜻으로 문설주에다 아이를 매달아 놓고 혁뒤로 막 때리면서 아이를 야단을 치는 거죠. 혼내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에요. 굉장한 상처예요. 또 여러 또 이제 충격 사건을 만났을 때 또 상처를 받는데요. 가족이 자살한 장면을 보거나 또는 부부싸움을 하는데 아이가 보는 데서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일을 아이가 목격한 거는 마치 전쟁터에서 폭탄이 터졌을 때 옆에 파편이 튀기잖아요. 그 파편을 맞은 외상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아이의 마음속에 내가 큰 잘못을 했나 봐.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어.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이러한 잘못된 신념이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도 IMF 시절에는 부도가 나서 가족이 많이 해체됐었어요. 또 그 부도로 인해서 부유하게 살았다가 가난하게 사는 그러한 것도 많은 상처예요. 저희가 그 상처 공부할 때 많은 그 나눔을 들었는데요. 부유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해져 버린 그것이 너무너무 아픔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는 교통사고도 있겠죠? 또 집안에 불이 났거나 또는 뭐 우리가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 어마어마한 사고잖아요. 다 상처라는 거죠. 그리고 이별,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한쪽 부모가 먼저 돌아가셨거나 이러한 것들이 없었어야 했는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그 경험 때문에 정신의 균열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상처를 받고 성장했습니까? A타입입니까? B타입입니까? 자, 이제 조금 전에 했던 우리 상처 A타입과 B타입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없었어야 했는데 있었고 있었어야 했는데 없었던 것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감정, 정서 안에 그 갈망이 생기는 거죠. 나는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우울하고 이러한 감정이 생기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어린 시절에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그러한 것들 내면 안에 울고 있는 아이처럼 쪼그리고 앉아 있는 아이, 자라지 못한 아이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두렵고 무섭고 이러한 그 상처를 경험하면서 생긴 그러한 감정들이 무시가 되면 이제 성인이 된다 해도 우리 가슴에 뻥 뚫린 도너츠처럼 늘 마음이 허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허함을 달래보려고 우리가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관계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도박에 빠져보기도 하고 쇼핑 중독에 빠져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중독에 빠져보지만 해결이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든가요? 해결이 되든가요? 또 다른 상처의 결과로 이제 어린 시절의 권위자, 부모나 선생님 또는 형제들, 그 권위자들에게 상처를 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두 가지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성인이 돼서도 성장 과정에 계속 또는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도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왼쪽을 보면 이제 소극적으로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슬픔에 빠져요.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그리고 자기를 증오합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나는 죽어야 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러면서 자기를 증오하죠. 그리고 우울에 빠지죠. 그리고 모든 것에 무관심합니다.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늘 실패감과 죄책감이 자기 속 안에 있죠. 그러면서 점점점 희미하게 죽어져 가는 거죠.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면서 거절감으로 이제 자살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우울증 환자들이 무기력해지면서 그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는 이제 이번에는 소극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오른쪽에는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과격하고 남이 볼 때 좀 세 보이는 그렇게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적개심이 많고요. 자만심 그리고 복잡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우울하다가 또 저울로 막 올라가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엄청나게 우월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경쟁심이 엄청나게 있죠. 또 모든 사람을 군림하려고 합니다. 완고하죠. 그리고 사람을 조종하려고 해요. 고집이 엄청 셉니다. 그리고 남에게 배우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쓸데없는 망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어린 시절에 그 받았던 상처로 인해서 쓴뿌리와 원망이 가득가득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비판적이고 지배 욕구가 강하고요. 소유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반항을 하는 그러한 쪽이죠. 그러면서 왼쪽에 그 자기 속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자살로 간다 하면 이쪽에 오른쪽에는 이렇게 반항심이 너무 마음 가운데 꽉 차서 살인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상처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미지를 바꿔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나무 맨 아래 토양이 있습니다. 맨 아래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상처를 받잖아요. 그리고 그 세상으로부터 또 상처를 받죠. 그래서 과거의 경험과 기억 때문에 우리 안에 잘못된 신념들이 자리 잡습니다. 난 완벽해야 해. 뿌리에 지금 이렇게 글씨가 돼 있잖아요. 이거를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겠습니다. 나는 완벽해야 해. 그런데 우리가 완벽한 사람 옆에를 가보면 허점이 많아요. 그런데 완벽하지 못한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완벽하지 못한 타인을 보면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부모님처럼 안 살 거야. 사람들이 생각이 나와 똑같아야 해. 자, 사람들의 생각이 나와 똑같아야 해 하면서 사람들을 막 고쳐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고쳐지든가요? 못 고쳐요, 우리는. 그리고 또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면서 자란 그 마음 가운데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이러한 잘못된 신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난 죽어야 해. 난 살 가치가 없어. 이러한 생각들로 모든 세상을 이러한 안경으로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까만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까맣잖아요. 파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파랗죠. 이것처럼 이 뿌리에 있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면 아까 까만 안경을 쓴 것처럼 모든 것이 이 잘못된 신념으로 잣대를 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신념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화가 나거나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외롭거나 그죠? 뭐 수치심이 생기거나 막 죄책감이 생기거나 막 두렵거나 이러한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물론 내색한 사람도 있지만 표현하지 않고 이 열매, 나무 열매에 있는 아까 우리가 양쪽 갈래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소극적, 적극적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죠. 자기 연민, 자기를 억압하기도 하고 타인을 억압하기도 하고 또 너무 분노 폭발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열등감에 빠지죠. 우월감에 빠지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너무 염려가 많은 사람이 많아요. 또 건강 염려증에 또 이 빠진 사람도 많아요. 관계를 파괴합니다. 왜? 늘 어떡하면
욱 하고 화를 내니까 인간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중독에 빠진다 그랬어요. 또 남을 조종합니다. 비판합니다. 원망합니다. 이 이미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내 안에 울고 있는 나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안에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어야 됐었어요. 하루에 12번씩을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말을 많이 들었어야 했고요. 또 우리가 무언가 해냈을 때 칭찬과 인정과 격려를 받으면서 자랐어야 해요. 그래야 그 어린 아이는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성인이 되어서도 행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외상 B타입에서 봤듯이 폭력과 또 이별, 또 충격 사건, 여러 가지 그 외상 B타입으로 우리가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그 상처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깊은 곳에 그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거죠. 어떤 때는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행동에서 어린아이 같은 행동이 나온다면 분명히 그 속에 울고 있는 아이는 있습니다. 그 울고 있는 아이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아이처럼 시도 때도 없이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펑펑 울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너무 화를 자주 내기 때문에 관계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어린아이, 쪼그리고 있는 어린아이의 영향으로 마음이 허해서 사람을 만나서 이거를 풀어보려고 또는 이성을 만나서 풀어보려고 성 중독에 빠져보기도 하고 도박 중독에 빠져보기도 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그 허함은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 내 안에 쪼그리고 울고 있는 나 그 아이는 반드시 그 아이의 내면 치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내면치유 전문 상담사를 만날 수가 있겠죠. 또는 그 전문 상담사를 만날 수가 없다면 자가치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자가치유는 자신을 마치 어린아이를 보듬어 주듯이 이제 자기 자신을 만져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자가치유 방법은 다음 영상 2부에서 내면아이 치유하는 방법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꼼꼼히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마음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